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이번에는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소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포유류는 야행성이었어요. 그래서 빛 명암밖에 몰랐던 거죠. 물체가 어둠에 다녔으니까 이런 식밖에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 작품 이제 낮에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게 색감, 과일, 딱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먹기만 하는 거. 항상 노란색에서 빨간 색깔이 식품의 색깔이고 그걸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색깔 하나 추가를 해서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수박, 딸기 좋아하는데 시원한 느낌이 떨어져, 여름에 먹기에. 바꾸면 식욕이 확 사라지는 거죠. 왜? 식품 중에 파란색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소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색소 같은 경우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식품에 아까 색소를 왜 넣어? 색소가 없으면 맛이 없거나 달라지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색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불포화, 포화, 불포화, 포화가 반복되어 있는 구조, 이걸 갖다가 공액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구조가 되면은 여기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길어질수록 장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DD, 요 체인 중에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것이 상승했다 다시 떨어질 때 내놓고 있는 것은 금속들. 그러니까 이 카드뮴이든 뭐 이렇게 코발트든 뭐 이런 것들, 광물의 색깔, 변하지 않는 색깔은 이렇게 금속염에서 나는 색깔이고요. 식품 색깔은 이런 거에 많이 쓰면 독이 되는데 쓸 수가 없죠. 뭐. 식품용 쓰고 있는 색깔은 유기물,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는 벤젠 구조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2121 똑같이 마찬가지 벤젠 구조죠.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 색깔을 길이로 보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빛의 파장이 실제로 지구에 오는 빛의 파장의 주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가시광선이 많기 때문에 가시광선 이 빛을 이용하기 위해서 색소를 만들어서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121 결합이 증가할수록 단파장에서 장파장으로 쭉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대에 있는 걸 색소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색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없을 때는 자연물 중에서 색깔이 엄청나게 진한 것을 골라다가 여기에서 채취를 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여기 색소, 이것을 위해서는 금보다 비쌌죠. 그러다가 1800년도에 겨우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색소를 서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림 그린다고 하는 것도 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자연인 색소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카로티노이드, 엽록소는 녹색인 거고, 카로티노이드는 노랑에서 빨간색 계통의 카로티노이드. 이 부분이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깨지면 색깔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프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은 요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요 구조가 색깔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코펜 하면은 이소프라노이드가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게 합성 색소보다 색깔이 3배나 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고요. 베타카로틴도 구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딱 연결되는 베타카로틴이죠. 실제로 축적성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으치할 때 카레 먹지 말라고 한 게 성분이 여기 안에 박혀서 잘 안 빠져나가니까. 애들한테 당근 주스 많이 주면 피부 색깔이 노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데 한 달 이상 걸리죠. 합성 색소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습니다. 얘는 기름이 녹긴 하지만 기름에도 잘 녹지 않은 성분이라서 오래 남아있고 잘 씻어내기 힘든 거고, 합성 색소는 수용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렇게 파랗게 만들어도 시간 지나면 금방 파란 게 사라지죠. 축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 색깔을 갖다가 원래 그냥 없어도 상관없을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 먹고 색소를 넣어주려고 그러면 딸기를 위해서 딸기의 색깔을 추출하면 너무 작은 양이죠. 도저히 효율이 안 맞고, 이렇게 색소가 진한 부분, 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색소로 썼던 부분을 추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색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빨갛고 진한 것까지 굳이 먹을 필요 없겠지만 적당히 들어있는 색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옛날보다 색소를 훨씬 작게 쓰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수십 년 동안 먹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무슨 뭐 천연 색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쓰는 색소량이 10억 원어치가 안 됐어요. 워낙 적은 양을 효과를 발휘하니까 시장 규모가 10억도 안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천연 색소로 하니까 고농도로 못 만들어요. 천연물 수출하고 하면은 비싸요. 다른 게 많이 들어있어요. 쓸데없는 게. 그래서 지금 1,0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첨가물 회사만 매출만 늘려지는 거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네, 표백제라고 하면 뭐 거기 색소 부분을 녹여 수출한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색소 분자 구조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나 환원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죠. 굳이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색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불포와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쭉 연결돼서 11개 정도 연결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깨지면 포화가 돼버리면 색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 햇빛에만 노출돼도요. 자외선에 의해서 이 분자가 깨지면서 탈색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불포화기를 산화시키는 산화제를 넣고 색깔이 안 변하게 하려면 다른 항산화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산화를 시키는 게 표백제지 그것 아니죠.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황산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공식품에서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있고 요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데가 뭐냐 그러면 건조 야채, 박고지 요 색깔이 하얘야 상품성이 있으니까 와인에 항산화제 겸 세균 억제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이 정도에나 겨우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무, 새우, 양파, 양배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아황산에 많이 노출될 확률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건조돼서 반응 끝나고 나온 것은 유황오리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황하고 똑같은 황입니다. 그다음에 아질산 옛날 같으면 식품에 절대로 넣지 않아야 될 첨가물 중에서 아황산이 있고, 근데 아황산은 여러분이 실제로 먹게 될 대부분의 아황산은 와인을 통해서 먹게 될 테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근데 사실은 와인 같은 경우에 장점 있는 성분이 더 많죠. 이미 반응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 거의 없고요. 실제로 아황산을 넣은 와인이 더 품질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질산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질산이라고 하면 아질산 나트륨이겠죠. 이 형태로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산화질소가 됩니다. 산화질소가 되면 여기 헤모글로빈의 철에 결합할 때 보통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를 온반에 쓰는데 이때는 붉은색이고 여기 산소가 떨어져 나오고 물이 결합하면 갈색이 되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온 상태가 보통 파란색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결합하면 붉은색인데 붉은색으로 유지하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좋아할 건데 가열만 했다 그러면 산화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여기에 일산화탄소든 산화질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색깔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분홍색을 유지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색깔을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까다로운 게 대체육 아시잖아요. 대체육 나오면 단백질로 이제 콩단백질 같은 걸로 물성을 내고 또 고기 색깔을 내줘야 되겠잖아요. 빨간색 색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색소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열하면 딱 고기 익듯이 딱 색깔이 변하는 색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색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고기가 붉은색일 때는 마음에 들어. 가열을 했네, 익었네 느낌이 왔는데 색깔이 빨간 색깔이 유지가 돼. 아 이걸 어떻게 먹어요 하는. 아니 색소인데 가열했다고 색소가 다 변할 리가 없는데 요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참 사소한 거에 목숨 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아질산이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걔는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원래 여기 포피린 구조, 여기 구조가 기본 구조고 얘 구조가 색깔을 낼 수 있는 기본 형태를 갖고 있고 여기에 철이 결합되면 헤모글로빈, 마그네슘, 미엔 클로로필, 코발트와 긴갈되면 비타민 B12,
구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합되는 거에다가 얘는 산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황화수소 이런 결합될 때마다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질산이 위험하다 그러면 채소를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반드시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못 만들죠. 그래서 암모니아 형태, 뭐 번개에 의해서든 질소질화 고정균이든 뭐든 간에 암모니아 나와야 되고 비료를 쓰든 간에 해가지고 공급해주면 기본적으로 아질산을 거쳐서 질산으로 거쳐서 흡수가 돼요. 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미 자라서 단백질 합성돼서 없었겠지만 특히 조그마한 채소 같은 경우 입에 많이 비축이 돼 있죠. 주면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아질산의 90%, 80% 이상 90%는 채소를 통해 먹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색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 허용된 양 ADI 기준으로 녹색은 안 먹고 있네요. 적색은 지금 현재는 1%는커녕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것 옛날보다 더 많이 줄어가지고 황색 5호 그나마 이게 0.1%. 이걸로 황색 5호 섭취 때문에 문제가 되려면 지금보다 최소한 1000배나 많은 식품을 먹어줘 가공식품을 먹어야지 문제가 생길까 말까 하는 정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색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